나는 지금 2명의 이모와 함께 살고 있다. 친척도 아니고 혈연 관계도 아닌 2명의 매력적인 여성과 말이다. 그리고 2 이모와의 생활은 솔직히 말해서 상상 이상으로 농밀하고 자극적이며 즐거운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아직 20대라 혈기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다. 뭐니 해도 부분 모두 놀라울 정도로 성적 욕구가 강해서 하룻밤에 한 번으로 끝나는 날보다 여러 번 하는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들으면 분명 놀랄 만한 이 상식을 벗어난 동거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얼마 전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에서 취직이 결정된 것이다. 요즘 같은 세상의 취업 활동은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원래 나는 지방 출신이고 대학 시절에는 서울에 사는 누나 유진의 집에 얹혀 살았다. 누나는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신혼부부의 집에 얹혀 사는 게 미안했지만 대학 생활 내내 신세를 지고 말았다. 매형은 정말 다정하게 나를 대해줬고 누나도 입으로는 빨리 취직해서 나가라고 말하면서도 밥 챙겨주는 것부터 이것저것 신경 써줬다. 다만 매형의 부모님이 가끔 집에 오실 때면 나는 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신 건 아니었지만 얹어 사는 내가 있다는 것에 신경 쓰시는 게 느껴졌다. 게다가 누나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미안하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취직하면 바로 독립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염원이 이루어져 취직에 성공했다. 누나 부부에게 독립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자 처음에는 만류당했다. 혼자 살면 돈이 많이 드니까 조금 더 같이 살면서 저축하는 게 어떻겠냐고. 누나 부부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언제까지나 신혼 2 사람의 생활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취직은 기뻤지만 막상 독립하려고 하니 큰 문제에 직면했다. 그렇다. 살 곳이 없다. 저축이 없으니 당연히 보증금이 필요한 월세 아파트는 무리였다. 매달 월세를 내는 원룸을 찾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서울 집값은 비싸서 좀처럼 좋은 매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급기야 좁디 좁은 고시원 같은 곳도 고려했지만 그건 아무래도 망설여졌다. 그러던 차에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인 민수와 오랜만에 포차에서 술잔을 기울일 기회가 생겼다. 민수와는 죽이 잘 맞아서 학창 시절에는 자주 어울렸다. 그는 아직 취업 활동 중이고 졸업 후에는 집에서 느긋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민수네 집은 부유해서 조급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는데 그게 조금 부러웠다. 술이 거나하게 오르자 나는 민수에게 지금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다. 신혼인 누나네 집에 얹어 사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내 때문에 밤에 부부 생활에 지장이 생겨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까지 하고 있다는 것. 얼마 전 매형 부모님이 오셨을 때는 정말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 등등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고 있는데 민수가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야, 우리 이모가 방 하나 새 놓는다고 했는데 관심 있어. 한번 보러 가봐. 민수가 말한 이모라는 사람이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미선 이모다. 미선 이모는 50대 초반으로 이혼한 상태였다. 남편과 헤어진 후로는 큰 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집이 너무 넓어서 쓸쓸하다며 한 방을 월세로 내놓기로 했다는 얘기였다. 나는 그 말에 깊이 끌렸다. 지인의 소개라면 혹시 집세를 싸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다. 나는 민수에게 한번
미선 이모에게 이야기를 전해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다. 그는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어봐 줬다. 민수가 전화로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기대와 불안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조건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 하고. 전화를 끊은 민수는 아직 빌릴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대. 연락처 알려줄게 라고 말해줬다. 다음 날 민수에게서 미선 이모의 연락처를 받았다. 나는 긴장하면서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미선 이모는 내 얘기를 듣더니 민수한테서 연락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어. 라며 매우 온화하고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응대해줬다. 민수 친구라면 신원도 확실하니까 믿을 수 있다며 당장 집에 보러 오라고 말해줬다. 알려준 주소는 내가 취직한 회사에서도 가까운 곳이었다. 무엇보다 이모의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해서 내 마음은 이미 정해지다시피 했다. 그리고 드디어 이모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집은 오래된 빌라였지만 주변은 조용한 주택가여서 마음에 들었다. 고시원을 각오했던 나에게 빌라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모에게 잘 보여서 방을 빌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정된 주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착해서 긴장하며 인터폰을 누르자 안에서 윤기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자 처음으로 미선 이모와 얼굴을 마주했다. 이모의 첫인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분위기 있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매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얼굴도 단정한 미인이었다. 집에서 혼자 요가라도 하고 있었던 걸까?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탄탄한 라인이 묘하게 내 시선을 끌어당겼다. 미선 이모는 자, 들어와 하며 나를 거실로 안내해줬다. 차 가져올게. 소파에 앉아 있어. 라고 말하며 나를 앉혔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슬쩍 집 안을 둘러봤다. 오래된 빌라이긴 하지만 실내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어서 청결감이 느껴졌다. 정말로 이모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은 집이었다. 방 4개에 화장실도 2개 있는 큰 집이었다. 미선 이모는 나에게 차를 내오면서 넌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이네. 그리고 인품도 좋아 보여서 안심됐어. 하며 환하게 웃어줬다. 그 미소에 나는 조금 안도했다. 이모는 이혼 후 혼자 살게 됐지만 돈 때문에 방을 새놓는 건 아니라고 했다. 사실 여성 입주자를 찾고 있었고 남성 하숙생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수라는 조카의 친구라는 점에서 특별히 세를 내주기로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모는 자신의 신상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동생의 이혼 이야기, 해외 유학 중인 아들 이야기 등등 차례차례 털어놨다. 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대화 상대가 필요했던 거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때때로 맞장구를 치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누나한테서 여자 이야기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절반은 성공이야. 하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모의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하며 이야기에 집중하는 척했다. 그 효과가 있었는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모는 끊임없이 수다를 이어갔다. 이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미선 이모는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다. 나는 별로 말도 안 했는데 너랑은 이야기가 잘 통하네 하면서 언제 이사 올 거야? 하고 물어왔다. 집세는 얼마 정도 될까요? 하고 묻자 월 30만 원이야. 그리고 보증금도 관리비도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비좁은 고시원도 월세가 50만 원 정도는 하니까 이건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나는 감사합니다. 주말에 이사 올게요. 하고 즉석에서 대답했다.
돌아가려는 나에게 이모가 한 가지 덧붙였다. 참, 같이 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그건 이모의 지인으로, 그녀와 마찬가지로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고 했다. 그게 바로 또 한 분의 수진 이모였다. 집이 너무 넓어서 둘이서 같이 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특별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미선 이모와 둘이서만 있는 것보다 한 사람 더 있는 게 어색하지 않아서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둘이서만 있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눈치 볼 일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이모 두 분에게 둘러싸인 생활이 어떻게 될지 그때까지는 솔직히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뭐라 말할 수 없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온 건 확실했다. 친구 이모 집으로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누나 부부에게 하자 매형은 누나 앞이라 노골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내가 없어지면 다시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 누나는 이것저것 세세하게 물어보며 걱정해줬지만 자세한 상황을 듣고는 그럼 다행이네 하고 말해줬다. 제발 폐 끼치지 말고 똑바로 생활하라고. 그렇게 나는 주말에 이선 이모네 집으로 이사를 했다. 내가 쓰게 된 방은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해서 지내기 좋아 보였다. 짐은 옷가지가 대부분이라 짐 정리도 금방 끝났다. 미선 이모는 짐 정리를 끝낸 나에게 다가와서 이사 축하해. 자, 이제 이야기 좀 하자. 하며 나를 거실로 데려갔다. 그녀는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내가 이사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모양이다. 정말 미선 이모는 수다 좋아하는 타입이구나 싶었다. 이모는 공동생활에서 지켜줬으면 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줬다. 요리나 부엌일은 자기랑 수진 이모가 다 맡을 테니까.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당연하죠. 하고 대답했고,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제가 담당할게요. 하고 말했다. 미선 이모는 그런 내 부지런한 태도가 마음에 든 것 같았다. 눈치 빠른 애네 하며 칭찬하면서 슬쩍 내 팔에 손을 댔다.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것도 모두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나는 이모 기분을 맞추려 했었다. 지난번 그렇게나 수다를 떨었는데도 이모는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이 잔뜩 남아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들어왔다. 또 한 분의 수진 이모였다. 나는 오늘부터 하숙하게 된 준우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수진 이모는 미선 이모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패션에 신경 쓰는 타입으로 보였다. 한눈에 봐도 장난기 많고 짓궂은 성격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미선 이모한테서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아이고 반가워 하며 매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아들 같은 남자애랑 살 수 있다니 설레는 걸 하며 장난스러운 농담을 던졌다. 그때 처음으로 이 두 이모와의 공동생활이 만만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물론 두 분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긴 했지만 뭔가 기가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 수다쟁이인 미선 이모, 그리고 말괄량이 같은 수진 이모. 두 분한테 미움받지 않도록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세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간단히 캔 맥주를 한 개씩 마시면서 두 이모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만 있어도 즐거웠다. 두 분은 서로 잘 맞는 것 같아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중에도 나를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해주는 게 기뻤다.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분위기는
마치 대학 MT를 떠올리게 하는 느낌이었다.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밤늦게까지 흘러 있었다. 다음 날부터 출근해야 하니까 첫날은 거기서 마무리했다. 수진 이모는 보험 일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한다고 했다. 미선 이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특별히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거실에 우가 매트를 깔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늘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깅스 차림으로 있는 일이 많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아름다운 몸매에 눈길이 자꾸 갔다. 수진 이모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엔 이선 이모와 둘이 있는 시간도 많았다. 이모는 나를 볼 때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끝도 없는지 잠깐 수다 떨자 하며 나를 붙잡았다. 그런 날들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수진 이모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간다며 일요일 밤까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주말에 실가에 갈까도 생각했지만 취직 후 첫 주말이라 피곤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은 집에서 푹 쉬기로 마음먹었다. 회사에서 돌아오니 안방에 미선 이모는 거실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다. 내가 몸이 좀 무거워요 하고 말하자 이모는 그럼 손이랑 발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 하며 갑자기 나를 재촉했다. 피로가 풀리는 스트레칭을 가르쳐 줄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어느새 이모와 함께 거실에서 동영상을 보며 스트레칭을 하게 됐다. 이모는 그런 동영상을 많이 본 탓인지 내 동작을 교정해 줬다. 그때 슬쩍 내 허벅지나 등을 몇 번이나 만졌다. 솔직히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선 이모가 무엇을 의도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인터넷 같은 곳에서 본 이야기로는 여자가 자주 스킨십을 하는 건 신호를 보내는 행위라고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미선 이모와는 나이 차이도 크고 게다가 친구, 이모이기 때문에 그런 음흉한 생각을 품는 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잡념을 억지로 눌러가며 스트레칭을 대충 마쳤다. 그 후 이모는 주말인데 맥주라도 마시자 하고 제안했다. 격렬한 스트레칭으로 몸이 나른해져 있던 데다가 솔직히 금요일 밤이라 맥주가 마시고 싶었다. 그렇게 이모와 단둘이 맥주를 마시게 됐다. 세 사람 모두 술을 좋아해서 냉장고에는 늘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피로와 스트레칭으로 몸이 나른해진 상태에 맥주까지 들어가니 몸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였을까? 대화하며 바라본 이모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다. 둘만 남게 된 그날 밤, 뭔가 선을 넘고 싶다는 충동이 갑자기 솟아올랐다. 혹시 이모가 몇 번이나 내 몸에 손을 댄 건 나로부터 유혹을 기다리고 있던 신호가 아니었을까 하는 기대감도 부풀어 올랐다. 이모는 내 그런 시선을 읽은 건지 왜 그렇게 나를 빤히 쳐다봐 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술의 힘을 빌려 이모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자꾸 보게 돼요 하고 농담처럼 말해봤다. 이모는 나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데 하고 묻더니 일부러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왔다. 이모는 몸매가 20대 여자 같아요 하고 전하자 이모는 꾸준히 운동한 보람이 있나 보네 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미선 이모는 내 허벅지를 노골적으로 쓰다듬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이모의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모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하며 내 마음을 전해버렸다. 이모는 마치 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다가왔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침실로 장소를 옮겼다. 그렇게 미선 이모와 사랑을 나누게 됐다. 이모는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이었고 내 혼을 빼놓을 만큼 열정적으로 리드했다. 나는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미선 이모의 리드를 따랐다. 처음 사랑을 나눈 우리였지만 마치 오랫동안 궁합을 맞춰온 것처럼 딱 맞아떨어졌다. 이모도 젊은 나와 사랑을 나누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았고 나보다 먼저 절정을 맞았다. 이모가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해줘 하고 귓가에 속삭이는 말에 나도 참을 수 없게 되어 이성을 잃어버렸다. 나는 완전히 이선 이모에게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모에게 앞으로도 이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요 하고 물었다. 이모는 내게 되물었다. 그렇게 좋았어? 나는 네. 이모랑 앞으로도 연인으로 지내고 싶어요 하고 말하자 이모는 내 팔을 꼬집으며 그렇게 좋았다니 귀엽기는 하고 놀리듯 장난을 쳤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잠을 잔 뒤 새벽에 깨어나 다시 사랑을 나눴다. 수진 이모가 없는 둘만의 시간이라 이모는 목소리도 거리낌 없이 냈다. 그 모습이 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두 번째 사랑을 끝내고 나니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잠에 빠졌다. 나는 완전히 이선 이모에게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모에게 앞으로도 이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요 하고 물었다. 이모는 내게 되물었다. 그렇게 좋았어? 나는 네. 하고 말하다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물었다.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모라고 부르기엔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서요. 이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금세 환하게 웃었다. 그래, 좋아. 이제부터 누나라고 불러줘. 나는 미선 누나 하고 조심스럽게 불러봤다. 누나는 내 팔을 꼬집으며 그렇게 좋았다니 귀엽기는 하고 놀리듯 장난을 쳤다. 아침에 눈을 뜨니 옆에는 아직 잠들어 있는 미선 이모가 있었다. 지난밤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 달콤한 기분이 들었다. 기척을 느낀 이모가 눈을 뜨더니 오랜만에 진한 사랑을 나눠서 정말 푹 잘 수 있었어. 이렇게 만족하고 깊이 잔 게 얼마만이었는지 모르겠네 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 토요일도 우리는 하루 종일 먹고 사랑하고 자고 또 깨어나 사랑을 나누는 걸 반복했다. 이모는 역시 넌 젊으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 사랑을 나눈 건 처음이야. 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틀간 농밀한 시간을 보냈다. 일요일이 되자 나도 미선 이모도 완전히 지쳐버려서 좀 더 차분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오후에는 둘이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그리고 밤늦게 수진 이모가 돌아왔다. 이모는 소파에 몸을 던지더니 가족이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줄줄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끔 여행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정말 피곤하네 하고. 하지만 수진 이모는 정말 눈치가 빠른 것 같았다. 분명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수진 이모는 나와 미선 이모를 번갈아 보면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인데 하며 장난스럽게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 둘이서 뭐 있었던 거 아니야 하고 농담 섞어 말했다. 그 순간 지난밤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고 나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며 매우 당황했다. 그 자리는 어떻게든 얼버무렸지만 그날 밤에도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와 이선 이모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선 이모가 수진 이모에게 이야기한 모양이었다. 며칠 뒤 수진 이모가 나를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으로 수진 이모가 모든 걸 눈치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밤에 수진 이모가 내 방을 찾아왔다. 이모는 내 방에 들어오더니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꺼냈다. 미선이한테 다 들었어. 하고. 그리고 나도 이혼하고 나서 계속 남자랑 데이트한 적이 없거든. 나랑도 데이트해 줄래? 하며 노골적으로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나는 미선 이모와의 관계가 꼬이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그러자 수진 이모는 벌써 미선이한테는 다 말했고, 미선이는 그런 거로 삐지는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 하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끌어 자기 옆에 앉혔다. 세상에 어느 남자가 스스로 다가오는 여자를 거부하겠는가. 나는 그날 밤 수진 이모와 하룻밤을 함께하게 됐다. 말괄량이 같은 수진 이모는 밤에도 역시 말괄량이 같은 타입이었다. 계속 나를 괴롭히며 내 혼을 완전히 빼놓았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수진 이모는 오랜만에 연애 정말 만족스러웠어. 하고 말했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미선이는 이제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다며? 나도 누나라고 불러줘. 질투 나잖아. 나는 웃으며 수진 누나 하고 불러봤다. 누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수진 이모는 오랜만에 연애 정말 만족스러웠어. 하고 말하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는 두 이모와 동시에 연애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두 이모는 나를 공유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았다.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세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밤에 퇴근하면 세 사람이 소주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다만 밤의 연애가 더해졌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공공연한 비밀의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 어느 날은 미선 이모와 그 다음 날은 수진 이모와 마치 순서라도 정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이모와 사랑을 나누는 날도 있었다. 두 분 모두 얼마나 갈망했는지 하룻밤에 두 번은 응해줘야 했다.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때로는 밤이 오는 게 무섭다고 느낀 날도 있을 정도였다. 그래도 두 이모는 나에게 너무나 다정하게 대해줬고 나를 깊이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좋은 기분이 훨씬 더 컸다. 나는 지금 두 이모와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있는 중이다. 아직 두 이모와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일은 없지만 언젠가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든다. 지금은 아직 부끄러워서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있지만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두 이모와의 미묘한 동거 생활은 나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두 이모도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내가 체력 관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뜻이겠지.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두 이모와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는 인생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사랑이란 나이나 형식에 얽매이는 게 아니구나. 미선 이모도 수진 이모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분들이다. 그분들이 안고 있는 외로움, 그리고 다시 사랑을 찾고 젊음을 갈구하려는 절실한 감정은 20대인 내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것이리라. 특히 시니어 연애라는 건 진정한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 경험을 통해 절실히 느끼고 있다. 육체적인 욕구는 물론 있지만 그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존재,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여자로서 바라봐주는 기쁨인 것 같다. 나에게 그분들은 경험 풍부한 선생님이기도 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도 하며 또한 열정적인 연인이기도 하다.
한국 문화에는 연장자를 공경하는 전통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전통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이 많은 여성에게서 삶의 기쁨과 사랑의 깊이를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이 공동생활은 언젠가 끝을 맞이할 것이다. 내가 결혼할 때가 올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농밀하고 자극적인 시간은 내 인생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 될 게 틀림없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전개로 가득하다. 나는 이 뜻밖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소중히 받아들이고 싶다. 그리고 두 분의 매력적인 여성이 나의 존재로 인해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충만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성의를 다해 대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바란다. 사랑한다는 건 상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공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공명 속에 있다. 이 따뜻하고 또 뜨거운 시간이 부디 오래 계속되길. 그렇게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바란다.